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다음입니다. 오늘 36번째 시간입니다. 자, 오늘 이 시간에는 말을 하는 데 있어서 말을 뱉으면서 행동하고 그 방법에 대한 부분을 네 가지를 나눠서 얘기를 드릴까 합니다. 자,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삶 속에는 질서가 있고 룰이 있습니다. 말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을 어떻게 내뱉고 행동하고 표정 관리하면서 실천하느냐, 거기에 따라서 전달되는 강도가, 효과가 분명히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말을 하고 행동하는 그 방법에 대해서 얘기를 드릴까 합니다. 자, 첫 번째입니다. 말을 함에 있어서 그 요령, 조심해야 될 그 네 가지를 또 얘기를 드릴까 합니다. 첫 번째, 끼어들지 말라. 끼어들지 말라. 두 번째가 가로채지 말라. 세 번째가 자르지 말라. 네 번째가 앞지르지 말라. 이게 뭐 차 운전하는 거와 비슷한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만, 차가 운행을 하는데 갑자기 끼어든다. 사고의 위험성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뭐 이를 가로채기, 자르기, 앞지르기, 이 뭐 차 운전하고 좀 일맥상통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한참 A라는 사람이 얘기하고 있는데 제가 갑자기 끼어들어 버려요. 그럼 CD는 듣고 있다가 뭔가 저 사람이 얘기 전개가 되고 마무리를 지으려고 이렇게 주의 깊게 듣고 있는데 갑자기 내가 끼어들어 버려서 그 내용을 다 없애버리고 또 내가 또 새로운 화제를 집어여버리고, 그런 방법은 좋지 않은 방법이다. 가로채기. 뭔가 이 사람이 그 화제에 대해서, 주제에 대해서 자기가 경험했던 부분을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 내가 가로채서 그거 말이야, 그거 나도 그때 봤어, 그러면서 내가 주제를 뺏어가서 가로채서 제가 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그런 방식, 그건 정말 좋지 않은 방법이다. 자, 그리고 이제 자르기. 이 사람이 뭔가 이렇게 얘기를 전달하고 결말을 맺기도 전에 잘라버리고, 야, 됐어, 그거는 들을 필요 없어, 내 얘기 들어, 그리고 내 얘기를 해버리고 잘라버리고, 이 사람은 어떤 마음이 들겠습니까? 도대체 이건 뭐지? 한 사람을 그냥 바보 만드는 거죠, 그죠? 주로 본인이 뭐 권력이 있다든지 명예가 있다든지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 그런 잘못된 행위를 많이 합니다. 잘라버리고 묵살시켜버리고 그런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자, 얘기를 한참 하고 있는데 나는 그 앞에 그러니까 과정이 2, 3 과정을 하는데 나는 그 다음 앞에 5, 6 과정을 먼저 앞질러서 결말을 내어버리고 끝내, 회의 끝, 이런 부분, 이런 행동은 참 좋지 않다. 자, 말을 하는 데 있어서 그러니까 이 부분은 경청이라고 보면 돼요. 잘 듣고 집중해서 상대의 얘기를 새겨 듣고 난 다음에 얘기를 해야 된다. 그래서 상대가 얘기할 때 가장 좋지 않은 방법 네 가지가: 끼어들지 말고, 가로채지 말고, 자르지 말고, 앞지르기 하지 말라. 자, 이런 내용이 첫 번째 얘기입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사과. 빠를수록 좋다는 거죠. 사과. 어차피 내가 잘못하고 미안했던 이런 부분이 있다면 빨리 그 잘못을 빌고 용서를 구하는 게 좋다는 거죠. 뭐 예를 들어 앞에 전자에 얘기했던 네 종류의 어떤 얘기가, 행동이 내가 있었다면 빠르게 사과하고 용서를 빌고, 내가 정말 미안했다. 내가 끼어들 자리가 아니었는데 정말 네 주장을 무시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미안하다 하고 빠른 사과가 필요하다. 그게 용서를 빌고 사과는 빠를수록 좋다 하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야만이 그 사람과의 관계가 깨지지 않습니다. 그죠? 그 사람은 예를 들어 상처를 얼마나 입었을까요? 자, 그래서 빨리 사과하여 서로 관계가 좋아지는 그 부분이다. 예. 자, 세 번째입니다. 좋은 책, 좋은 글을 이렇게 적어야 돼요. 뭐
우스갯소리도 적자 생존, 적어야 산다. 적는 것도 정말 중요합니다. 적어야 기억이 돼요, 사실. 그 다음에 적고 난 다음에 읽어야 돼요. 말로, 그냥 입으로, 안으로 이렇게 내뱉기보다는 이렇게 소리 내서 읽는 것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행동. 그게 이렇게 변화되고 습관을 만들어야 돼요. 일단은 적어야 돼요. 좋은 글이 있다. 그러면 적고 난 다음에는 어떻게 말을 소리 내서 노래 부르듯이 읽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뭐 인생에 있어서 내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기억하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변화가 있을 수 있다. 그래서 좋은 책도 읽어라. 책을 그냥 소리 내서 읽어라. 그냥 소리 내서. 예. 소리 내지 않고 그냥 이렇게 묵독하는 것보다는 읽어라. 예.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목소리. 예. 때와 장소가 있는 거죠. 때와 장소. 그리고 이제 정말, 내가, 중요한 얘기를 좀 해야 되고, 의미가 있고 상당히 그런 부분을 얘기할 때는 들떠 있는 목소리보다는 침착하게, 조용하게, 좀 톤을, 굵직한 목소리로 조용히, 차근히 이렇게 알려주는 방법이 오히려 더 위력이 있다. 그리고 그 사람에게 각인을 시킬 수 있는 부분이 있다. 평소에 내가 얘기를 좀 빠르게 하고 좀 높게 하이톤을 하다가 정말 이게 중요한 얘기, 뭐 계약에 관계된 얘기라든지 이럴 때는 톤을 조금 낮추면서 조용한 어조로 하는 얘기가 위력이 있다는 거예요. 위력. 예. 그래야 또 인지되는 그 부분이 더 오래 중요하게 상대가 느낄 수 있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자, 이렇게 좋은 말, 좋은 행동을 했을 때 우리가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말에 있어서도 내가 하지 말아야 될 얘기, 내가 행동하는 사항을 잘 보고 어떻게 행동할 것인지 그런 부분도 생각을 좀 한다면 조금 더 나은 인생이 될 겁니다. 말은 사람의 관계를 풀어가는 하나의 도구이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자, 감사합니다. 탑이었습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탑입니다. 자, 오늘 37번째 시간입니다. 자, 오늘은 말과 현실에서 우리가 행동, 실천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7가지에 대해서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자, 우리가 첫 번째 시비. 길을 가다가 정말 약한 사람을 보고 예전 같으면 그 시비거리를 함께 동참을 했었는데 말리고 약한 사람을 도와주고 뭐 이런 경우가 허다했습니다. 그런데 세상이 참 너무 많이 변해서 이 시비거리에 자칫 개입하기가 참 어려워졌던 그런 부분입니다. 이제 문제는 남은 그렇다 치더라도 나 주위에서 A와 B가 서로 이렇게 논쟁을 하게 됩니다. A는 당연히 나에게 자기 편을 들어달라고 그럴 거고 B는 마찬가지로 자기 편에 서서 자기 입장을 대변해달라 이런 요청을 받을 경우가 있습니다. 자, 이럴 때 여러분은 어떤 선택을 하십니까? 제 경험으로는 이제는 그 누구도 편을 들지는 않습니다. 들려고 하지는 않습니다. 뭐 얘기는 때로는 들어주는데 들어주는 것조차도 나중에는 서로에게 오해가 될 수 있다 하는 부분. 그래서 시비에는 웬만하면 개입을 안 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입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애로사항이 뭐냐, 뭔가 어려움이 있어서 누군가를 도움을 주라고 소개를 시켜줘요. 근데 소개를 시켜줘서 뭐 그 일이 잘 해결이 되면 두 사람이 잘한 거예요. 근데 문제가 잘 해결이 안 되니까 어떻게 해요? 원망을 나에게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참 제가 살면서 몇 번의 경험을 겪고는 이제는 소개 또한 신중하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시비에 휩싸이지 말라. 웬만하면 진짜 미안한 얘기지만 도와주려고 좋은 마음으로 하고 요청이 와서 도와줬는데도 불구하고 나중에 어떤 원망을 내가 듣게 되니까 정말 화가 나기도 하고 답답하기도 하고 아무것도 아니잖아. 뭘 바라고 해준 것도 아니고 도와주고도 나중에 내가 그 원망을 듣게 되니까 좀 경험에 의해서 화가 나더라. 그래서 시비에
휩싸이지 말라. 웬만하면 그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두 번째, 자, 말에는 힘이 있더라는 거예요. 말에는 힘. 자, 이 말을 정말 남에게 좋지 않은, 남을 뭐 비하하고 남을 낮추는 이런 얘기를 하게 되면 분명히 그런 얘기를 내뱉었던 그 사람에게 정말 재앙이 돌아갑니다. 이거 정말 경험이 많이 돼요. 그래서 절대 남에 대한 얘기를, 좋은 얘기를 해주는 것도 저는 그래요. 웬만하면 칭찬도 그 사람이 없을 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칭찬이든 뭐 나쁜 말을 더 할 말도 아니고 절대 남에 대한 비하는 하지 말라. 그 재앙이 결국은 본인한테 돌아간다. 이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세 번째요. 항상 이제 제가 얘기 중에 많이 하는 얘기인데 부정적 언어. 이 단어를 절대 사용하면 안 된다. 결국 이렇게 나쁜 생각, 부정적 이런 생각은 그 언어가 습관되고 태도가 되어서 결국은 본인에게 본인에게 돌아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때로는 좋지 않은 부정적 언어는 가족이든 내 주위의 사람들에게 좋지 않은 그런 일들이 벌어지더라. 그래서 부정적인 얘기는 절대 하지 말아야 된다 하는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네 번째입니다. 긍정적인 언어, 단어. 이거 진짜 중요해요. 세상 살면서 다 편한 게 어디 있습니까? 저도 엄청나게 뭐 불편하고 뭐 때로는 부족한 게 많고 어려움이 많죠. 그런데 그거 뭐 비평, 불만, 토로한다. 그 누구도 아무도 단돈 10원짜리 하나도 안 도와줍니다. 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냥 내가 스스로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진짜 좋은 마음을 가지고 극복하고 이겨내고 그런 마음, 생각, 태도 습관이 되니까 말해서도 어떻게 해요? 긍정적인 얘기들이 계속 나옵니다. 그건 뭐예요? 결국은 내가 그 복을 스스로 내가 다 받는 거예요. 그리고 내 가족이 받는 거고 내 식구들이 받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언어는 긍정적인 언어가 필요하다 하는 얘기를 드립니다. 자, 다섯 번째입니다. 때로는 침묵이 필요하다. 정말 뭐 상대가 어떤 전체에서 어떤 얘기를 했을 때 내가 그냥 생각나는 대로 막 얘기를 자기를 변호한다 치고 막 하는 사람도 있고, 때로는 뭐 자기 생각이 자기가 똑똑하다 생각을 해서 그런지 계속 자기 주장을 외치는 사람이 있습니다. 때로는 그런 얘기 막말이라고 그러죠. 막 하는 얘기보다는 좀 때로는 침묵하고 좀 더 내가 학습하고 책도 좀 더 읽고, 때로는 굳이 얘기할 얘기가 아닌데 아이고 내가 이렇게 놨어야 된다 해서 주저리 아무 주제도 없이 막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얘기 들어보면 답 나오잖아요. 그래서 그럴 때는 침묵이 필요하다. 그래야 내 주가가 더 올라갈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여섯 번째입니다. 어떠한 이런 환경, 이제 좀 우울한 그 다음에 슬픈 얘기 내지는 정말 이게 안타까운 일들이 닥쳐졌을 때 누군가가 얘기를 하고 제가 듣게 되는 경우가, 여러분이 듣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참 그럴 때 뭐 작은 경제적인 도움을 주고 그걸로 끝내는 게 아니고 얘기를 쭉 듣고요. 공감을 하고 진심으로 그 문제에 대한 부분, 그 상황에 대한 부분을 같이 듣는, 때로는 눈으로 말하는 것도 필요하다. 작게 말로서 위로한다. 위로가 안 되더라고요. 자, 그럴 때는 진심으로 그 사람과 공감, 그 사람의 사연을 내가 충분히 받아들이면서 함께 한다는 그 의미가 상당히 중요하더라 하는 얘기를 드립니다. 자, 일곱 번째입니다. 일곱 번째는 항상 우리 사랑합니다, 미안합니다, 고맙습니다, 덕분입니다. 자, 우리 함께 합시다. 이런 함께라는 단어와 함께 내가 상대를 존중하고 항상 내 입에서 먼저 나를 낮추고 상대를 위하는 그런 마음이 생겨났을 때 정말 말로 인한 행동, 실천에서 내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플러스적인 요인이 나올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참 말하고 언어 자체, 행동하고 실천하는 게 상당히 중요하더라 하는 얘기입니다. 자, 오늘 7가지. 첫 번째는 시비에 휘말리지 마라. 두 번째는 말에는 힘이 있다. 그래서 좋은 얘기. 그래서 절대
뭐 재앙이 들어온 남에게 나쁜 얘기 하지 말자. 세 번째 부정적 언어 뭐 말할 것도 없고요. 네 번째는 긍정적인 언어를 쓰자. 다섯 번째는 때로는 침묵이 더 말보다 힘이 있다. 여섯 번째 눈으로 그 사람의 진심을 헤아려주는 그런 마음. 일곱 번째 상용화 항상 사랑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미안합니다, 함께 하겠습니다 라든지 이런 얘기들이 내 입에서 상용화가 되어야 된다 하는 얘기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감사합니다. 탑이었습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탑입니다. 자, 이번 시간은 38번째 시간입니다. 자, 이 시간은 살아가면서 인생의 지혜, 어떻게 지혜롭게 살아갈까 5가지에 대해서 여러분께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웃음이에요. 두 번째는 기쁨이고요. 세 번째는 방법이에요. 네 번째는 상황이에요. 다섯 번째는 믿음, 마음. 네, 이렇게 5가지로 오늘 분류를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웃음. 미소를 띄우며 항상 마음 즐겁게 웃는 것이 정말 행복이 다가오지 않을까 하는 그런 소리가 바로 웃음소리입니다. 어느 집에 가면 항상 그 집은 웃음소리가 가득하고 아이들, 자녀들이든 부모든 항상 이렇게 대화 속에도 즐거움이 묻어나고 표정이 미소가 띄는 그런 가정이 있습니다. 그 반대는 항상 우울하고 목소리도 신경질적이고 그 가정은 항상 뭔가 좀 불안하고 위협적이고 그런 느낌들이 있습니다. 부모든 자식이든 그 대화 속이 전부 신경질적인 그런 대화, 언어, 표정도 많이 굳어 있죠. 물론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가정에 좋지 않은 일들이 있을 수도 있고 때로는 부모의 사업이라든지 여러 가지 경제적인 그런 부분에 악순환이 되다 보면 그 가정 전체에 문제가 일어나고 표정, 웃음기가 없어지긴 합니다. 하지만 항상 이렇게 행복한 가정을 끌고 가고 만들어가는 것은 그 부모의 역할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정말 아무리 어려움이 있어도 그 부부는 자식들 앞에서는 표현을 가리려고 노력을 많이 하면서 살아오죠. 물론 때로는 그게 안 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인지는 해야 합니다. 가정의 행복을 지켜가는 것은 자녀들을 두고 지켜가는 것은 부부이다. 그래서 항상 웃음기를 가지고 미소를 띄우면서 살려고 노력하면 행복이 그다음 고비를 넘어서 다가온다. 네. 웃음 끝 웃을수록 행복은 더 가까이 빨리 다가온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이제 기쁨의 표현. 기쁨을 기쁘다고 표현하지 않고 기뻐도 그냥 묵묵히 있고 제가 좀 그런 편이에요. 표현을 잘 하지 않는 그런 부분. 아마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덤덤하게 침착하게 한다는 그런 장점은 있을 수 있으나 기쁨을 표현하고 이렇게 또 기쁨도 받는 기쁨보다 주는 기쁨이 더 오래 기억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사람은 우리 인간은 늘 기쁘게 살고 그 표현하는 게 상당히 중요하다 하는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자, 세 번째예요. 방법이에요. 살아가는 방법들이 여러 가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주위에 이렇게 보면 가난과 싸워서 이기는 사람은 많이 보입니다. 가난과 아버지, 엄마, 부모한테 물려받은 게 없어요. 그래서 열심히 본인이 살아서 그래도 가정을 꾸리고 가난에서 벗어나고 어린 시절에 이제 불우했던 환경이 바뀌면서 그런 사람은 보입니다. 자, 그런데 부자로서 이렇게 부모한테 물려받았던
재산이든 뭐 지키지 못하고 어려움에 겪는 겪는 그런 사람들은 참 또 가슴 아프게 많이 보입니다. 자, 그래서 재물과 싸워서 이기는 사람은 없더라. 뭐 낭비라든지 물려받은 게 있어요. 내 노력이 없다 보니까 정말 편안하게 그냥 쉽게 이렇게 낭비를 하면 결국은 그 가난이 거꾸로 부자였던 상황이 가난으로 가는 이런 경우도 주위에서 보게 됩니다. 많은 교훈을 느낄 수 있는 부분입니다. 이제 극단적이죠. 한쪽은 가난하고 본인의 노력으로 가난을 극복하는 그런 부분. 하나는 부모나 뭐 조상으로부터 재물을, 재산을 받았다가 낭비 후에 가난해지는 이런 교차되는 부분을 접하게 됩니다. 이게 뭐 살아가는 방법의 차이일 수도 있지요. 자, 네 번째입니다. 상황 좌절하지 말자는 얘기죠. 우리가 마라톤 경기든 어떤 스포츠 경기든 뭐 지는 쪽이 역전을 해서 이기면 엄청난 더 큰 박수를 받고 뭐 달리기 하는 사람도 넘어졌다가 다시 일어나는 그 상황, 좌절을 극복하는 그 상황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박수를 치고 격려를 하고 이런 부분이 배가가 되는 겁니다. 그대로 달려서 뭐 1위로 들어오고 뛰어난 경기력으로 들어오는 그분도, 그 친구도 박수를 받아야 되겠지만 역경에 처했지만 그걸 좌절하지 않고 극복을 하고 꼬린지선까지 오는 그런 선수들에게는 더 큰 박수를 주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그게 인생의 지혜인 거죠. 내가 중간에 어렵지만 그 어려움을 극복하고 이겨냈을 때 결국은 그 혜택은 고스란히 내가 가져가는 것이다 하는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자, 마지막에 믿음이에요. 그리고 마음이죠. 내가 어떻게 생각하고 어떤 마음으로 어떤 결정을 하느냐에 따라서 모든 게 달라지는 겁니다. 자, 이거 뭐 저도 이렇게 책을 읽지만 뭐 느낌이 없는 책, 감동이 없는 책, 그리고 딱 이렇게 책을 첫 줄만 읽어보면 이 책을 내가 다 완독을 하겠다, 안 하겠다 느낌이 와요. 그런 느낌이 없는 책은 뭐 읽거나 많아요. 진짜 막 지루하기만 하고 저는 별로 기억이 없더라고요. 마찬가지 또 뭐 종교도 마찬가지예요. 뭐 깨달음이 없는 종교. 여러분이나 저나 뭐 이렇게 종교를 접해봤어요. 그죠? 뭐 부모로부터는 이렇게 물려받은 종교가 있고 살면서 내가 경험하는 종교가 있는데 깨달음이 없는 어느 종교를 믿든 간에 정말 믿음이 깨달음이 없는 종교는 뭐 믿으나 마나 하지 않나. 그거는 맞는 얘기예요. 친구를 사귀입니다. 그런데 뭐 진실이 없는 친구, 정말 같이 벗대지 못하는 그런 친구는 있으나 마나요. 예, 있으나 마나. 예. 자, 마찬가지예요. 뭐 사랑, 우리 부부가 지금 살아가는 게 희생이잖아요. 서로가 서로를 위한 그런 희생이 없는 사랑은 뭐 있으나 마나한 게 참 공감이 갑니다. 정말 이거는 뭐 정으로 희생하고 상대의 어떤 부분을 내가 또 이렇게 베풀어주는 그런 마음. 그게 참 이렇게 나이 들어서 느끼지만 그게 부부인 것 같아요. 예. 자, 이런 삐뚤어진 마음, 잘못된 마음을 바로 잡는 사람이 똑똑한 사람이고, 정말 이렇게 뭐 잘못되고 비뚤어지고 이렇게 5가지를 우리가 겪어보면서 느낀 거를 뭐 고치지 않고 그대로 이렇게 진행하는 사람은 정말 어리숙고, 그 다음에 자기 인생에서 오히려 마이너스가 되는 인생이 될 수밖에 없다 하는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자, 오늘 살면서 인생의 지혜 5가지. 첫 번째, 웃음, 미소 띈 얼굴. 2번, 기쁨을 표현하라. 3번째, 방법, 살아가는 방법. 아까 잠깐 얘기했던 그 방법, 이겨내는 그 방법. 4번째, 상황, 좌절하지 말자. 역경을 잊고 일어나자. 5번째, 믿음. 뭔가 내가 마음적으로 그 공감대를 가지고 절실한 그런 믿음이 없으면 의미가 없다 하는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자, 오늘 38번째 얘기였습니다. 탑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자, 탑입니다. 39번째 시간입니다. 자, 사람이라고 해서 다 같은 사람일 수는 없다. 각기 다 다른 특징과 특기와 장단점을 가지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오늘 그래서 사람이 살아가는 방법, 서로가 다른 모습들이 보이는데 사람으로서 좀 올바르게 제대로 살아가는 사람, 성인, 그리고 결혼까지 이 네 가지에 대해서 한번 여러분과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첫 번째는 과욕입니다. 과욕. 자, 우리가 이제 뭐 소년기, 아동기, 소년기, 청년기를 거치고 성인이 되고 주로 이제 결혼이라는 전제점에서 어른이 된다 하는 이런 시점이 이제 옛날에 결혼을 기준으로 이렇게 많이 평가를 했죠. 자, 그런데 이제 시대적으로 많이 변화가 됩니다. 결혼을 바라다보는 시각들이 차이가 있기 때문에 어떤 뭐 어른이나 성인이나 이런 표현을 하기는 좀 애매한 경우도 있기는 합니다만, 그래도 우리가 느끼는 어떤 사람의 기준점은 결혼을 중심으로 많이 아직도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성장을 해서 이제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남을 비교해서 내가 내 능력과 내 가치와 어떤 그런 목표와 뭐 성과가 다 똑같을 수는 없습니다, 사람이. 하지만 자기가 이룰 수 있는 그 욕심을 부리고 목표를 가지고 달성을 하는 것은 정말 올바른 일이죠. 하지만 본인이 가질 수 없는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내가 욕심을 내고 과욕을 하는 이런 부분은 조심해야 한다. 그래서 이렇게 사람이라고 다 똑같은 뭐 능력을 가지고 있고 남이 하니까 나도 할 수 있다, 그런 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성인이 되면 과욕을 부리지 말자. 사람으로서 살아가는 그런 기본이 아닐까 하는 생각입니다. 자, 두 번째요. 결혼 중요합니다. 의미가 있는 거고요. 인생에 있어서, 일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겁니다. 자, 그런데 이제 요즘 돈만 보고 이렇게 쫓아가는 결혼을 하게 되면 낮이 밝을 때는 좋습니다. 그 다음은 이제 뭐 육체적인 그런 것만 보고 결혼을 하면 밤이 즐거울 수밖에 없겠죠. 자, 이러면 이제 특징이 있죠. 돈을 보고 하면 낮이 즐겁고 육체적인 거, 뭐 얼굴을 본다든지 뭐 이런 기타 이런 걸 보게 되면 밤이 즐겁고, 하지만 마음으로 이렇게 정말 진심을 다해서 한 결혼은 낮과 밤이 즐겁다는 거예요. 이거 이제 여러분이 너무 이렇게 이제 다른 어떤 육체나 이렇게 돈에 대한 의미를 두는 게 아니라 진정으로 이제 사랑하는 그런 마음이 교제가 되어서 결혼을 하게 되면 낮과 밤이 즐겁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배우자와 항상 이렇게 24시간 같이 하는 게 서로에게 정말 의미가 있는 그런 시간이 될 것이다 하는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자, 세 번째요. 이제 부부예요. 결혼을 했기 때문에 부부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서로가 이제 바라는 게 있고 소망하는 게 있을 거고, 뭐 바란다는 게 뭐 물질적인 거 이런 것보다도 서로가 의지되고, 힘이 되고, 이제 보태고 이렇게, 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을 겁니다. 자, 남편의 사랑이 커질수록 아마, 아내의 소망은 좀 작아질 것이고요. 아내의 사랑이 이제 클수록 남편의 번뇌는 작아질 것입니다. 자, 이렇게 부부는 먼 곳을 걸어가는데 같은 방향을 쳐다봐야 된다는 거죠. 서로가 이렇게 다른 방향을 쳐다보고 가는 경우는 뭐 부부 일심동체가 될 수 없는 그런 부분이 있죠. 자, 그래서 부부는 같은 방향을 바라다보고 같이 발을 맞춰서 한 발 이렇게 같이 결혼과 동시에 서로가 보조를 맞추는 그런 부부가 되어야 된다 하는 생각을 합니다. 자, 네 번째입니다. 이제 이렇게 부부가 되고 이제 같이 이렇게 마음도 맞추고 함께 걸어갑니다. 하지만 이제 서로가 서로에게 이제 살아왔던 과정, 환경이 다르고 성격이 다르고 뭐 혈액형도 다르고 다 달라요. 이렇게 이제 타인으로 볼 때와 직접 이렇게 부부로 이제 함께 생활을 하다 보면 사랑의 콩깍지가 끼었을 때는 서로가 서로를 막 존중하고 이해하고 모든 게 다 좋아요. 하지만 어느 정도 되면 사실 권태기라는 건 옵니다. 사람이라는 게. 자, 그때
그때 서로가 이제 잘해야 된다는 거죠. 서로 관찰하고 사랑하고 때로는 이렇게 서로가 의견 때문에 충돌도 합니다. 자, 그러면서 이렇게 만들어가는 거죠. 그리고 이제 서로가 사랑이라는 게 이제 숙성이 되고 이제 서로에게 맞추려고 노력을 하고 이제 참게 되는 거죠. 인내하고 그런 마음. 예, 그러면서 이제 자녀들이 태어남으로써 그 어떤 스트레스가 희생으로 이렇게 시야가 바뀌어지고 그런 것 같습니다. 자, 미는 뭐 눈을 즐겁게 하지만요, 아내는 마음을 즐겁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부는 사람이 되고 성인이 되고 이제 결혼을 통해서 결혼 생활을 했고 이제 부부가 되고 서로 이제 같은 곳을 바라다보면서 참고 인내하고 서로가 함께 발을 맞춰서 걸어간다. 그래서 오늘 표현은요, 결국은 사람은 이제 결혼을 해야 되겠다 하는 저는 평균적인 그런 기준점을 가지고 여러분께 말씀을 드린 거예요. 결혼을 안 하고 요즘 혼자 사는 분들도 계십니다. 하지만 뭐 각자 추구하는 취향이나 어떤 생각이 다를 수는 있습니다만 일반적인 일상에 우리가 생각하는 테두리에서는 어릴 때 자라서 청년기를 거쳐서 성인이 되면 이제 결혼을 하게 되고 그래서 사람으로서 살아가는 어떤 과정에 대해서 오늘 얘기를 드렸습니다. 네 가지. 첫 번째, 과욕을 부리지 마라. 그 다음에 이제 사람을 만나서 결혼을 하고 결혼에 이제 부부로서 하나의 일심동체로 살아가게 되고 이제 결혼 생활이라는 게 결국 함께 인내하면서 발을 보조를 맞추고 제 자녀가 또 태어나면서 희생을 하고 그 아이를 위해서도 부부가 열심히 살아가는 그런 모습들이 비춰집니다. 이게 우리가 살아가는 사람들의 일상의 뭐 일생일 수도 있고 인생일 수도 있고 그런 부분이었습니다. 자, 오늘 39번째 시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탑이었습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탑입니다. 자, 오늘 40번째, 40번째 시간입니다. 자, 오늘의 제목은요, 말과 운명 세 가지에 대해서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말에는 뭐 파급력, 에너지, 여러 파장들이 있다는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말에 뭐 호수에다가 우리가 잔단한 호수에 돌을 탁 던져 놓게 되면 그 파장이 물에 그 울림이 커져 나가듯이 말을 뱉고 난 다음에 그 말에 따라서 파장이 언급되는 게 상당히 크게 일어난다. 어떻게 보면 말은 운명이다. 운명을 결정짓는 그런 결정체이기도 하다 하는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자, 말에는 정말 정성을 다해야 된다. 이 말을 하면서 내가 뭔가 소망, 그리고 바라는 게 있다면 지극정성으로, 정성을 다해서 이렇게, 바라는 마음으로 간절히 해야 된다. 그냥, 쉽게 생각을 하고 그냥, 내뱉는 그런 얘기, 말로 인해서, 나의, 만약에 운명이 결정된다면, 이왕이면, 정성을 다해서 지극으로, 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말은 한마디로 나의 인생 설계의 밑바탕이 될 수도 있다 하는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자, 세 번째입니다. 용기, 그리고 결단. 얘기는 뭐냐? 내가 잘못을 하면 잘못을 빨리 용서를 비는 게 좋습니다. 자꾸 시간을 끌고 눈치를 보게 되면 서로가 이렇게 불편한 관계가 형성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상대가 스스로 깨우치고 뉘우치고 용서를 만약에 빌어온다면 그때는 빠르게 용서를 해주는 그 필요성도 있다. 자, 그래야 서로 이렇게 좀 용서를 해주는 입장은 마음이 그렇게 혹 편치는 않습니다만 그래도 크게 생각하고 이렇게 풀어준다면 서로의 관계가 더 정립이 되고 정말 그 용서를 해줬는데 그 사람이 진정으로 깨우치고 뉘우친다면 서로의 인생을 살아가는데 더없이 좋은 하나의
방법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고 그냥 잘못을 인지하고 용서를 빌 때도 있고 내가 용서를 하는 입장이 될 수도 있습니다. 참 용서를 빌 때는 미안함에 간절함에 이렇게 좀 빨리 내가 마음 편하게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용서를 빌게 되고요. 용서를 해주는 입장에서는 참 이게 쉽지 않아요. 괘씸하기도 하고 한 그 부분이 있습니다만 그래도 용서를 하고 그냥 내가 베풀고 나면 시간이 지나면 나에게 복도 오고 좋은 일이 생길 것이다 하는 그런 기대를 합니다. 자, 오늘 말과 운명 이 세 가지. 첫 번째는 이제 말을 함에 있어서 이제 힘을 다해서 그 운명, 파장이 결정 영향이 될 수 있다. 두 번째는 이제 지극정성으로 해라. 정성을 다해서 해라. 자,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용서. 이 부분이 빠를수록 좋다. 이 세 가지에 대해서 여러분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타압이었습니다.